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시간관리 기술 그리고 학습관리 기술에 대해서 나눠볼 예정입니다. 왜 시간관리를 해야 할까? 사실 이 질문은 우문인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 동영상을 하나 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 뭐라가 와까루?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글쎄요, 우리 지금 학생들 세대는 아니겠지만 부모님들 세대에 있음직한 그런 어떤 장면들이 주말간산처럼 이렇게 흘러갔고요. 마지막 장면이 그 짱구 아빠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이 짱구 아빠가 왜 낮잠에서 깨어나면서 울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뭐 정답은 없고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겠는데 대체로 이제 뭐 옛날 생각해서 그런 감상에 젖어서 울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좀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같은 장면이 아니죠. 첫 장면은 짱구 아빠의 아빠 등을 바라보면서 야외로 피크닉 가는 장면이었고요. 마지막 장면은 짱구 아빠가 짱구를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짱구 아빠의 일생이 흘러갔고요. 자, 그런 걸 볼 때 제가 그냥 추측하기에는 아마도 짱구 아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 3, 4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서 현재에 이르렀듯이 앞으로 또 3, 4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서 또 본인은 사라지고 짱구의 아들, 딸,
데리고 또 야외로 나가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세월의 어떤 속절없음, 쏜살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울지 않았을까, 좀 감상해줘서 흐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럴 것 같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참 시간이 빠르더라고요. 제 손에 이런 아이의 손이 얹혀졌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의 손이 현재 제 아들이 제 손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은 또 얼마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후에 사라지겠죠. 그리고 아들의 손에 이런 또 아주 앙증맞은 아이의 손이 얹혀질 거고요. 그렇게 손이 바뀌면서 세대가 순환되면서 세월이 흘러가죠. 인생은 참 짧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 번뿐이라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누구도 두 번 살 수 없기에, 그래서 그 한 번뿐인 기회를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의 일을 의미 있게 조직하는 일에 비하면 인생에서 다른 모든 일은 어린애 장난이다. 괴테가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이 의미심장하죠.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아주 거대한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하루가 개차반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꾸는 그 원대한 위대한 꿈은 사실은 헛된 꿈, 망상, 개꿈,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하루들이, 개차반 같은 그 하루들이 쌓여서 중복되어서 중첩되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될 게 뻔한데, 그 미래와 전혀 상관없는 하루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좋은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에 합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보통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어떻게 또 시간 관리를 하고 있을까, 또 자기 관리를 하고 있을까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하버드에 관련된 책을 두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 썼습니다. 16년간 연구해 썼다고 해요. 그 책에 보니까 10가지 하버드 학생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7가지만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어를 공부하라, 글쓰기에 주력하라, 이런 거 다 한번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번, 교수와 친해져라. 그 교수님을 싫어하는데 그 학습을, 그 전공을 잘하고 싶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정말 잘하고 싶다면 교수님과 친해지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이고요. 의미심장한 새겨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번이에요. 1번. 1번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1번이 뭘까요? 네. 지금 다름이 아니라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시간 관리에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시간이란 단어를 자주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학생일수록 시간 개념이 희박했다고 해요.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당장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익혀야 할 것이 바로 효과적인 시간 관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스타일이라는 책인데요. 우리나라 저자입니다. 강인선. 이분이 서울대 정치외과를 나와서 그 다음에 신문사에 취업을 했고, 신문사에서 하버드 대학원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뭐 엘리트 코스 밟은 거잖아요. 하버드에 갔는데 처음 가서 너무 힘들었대요. 도저히 뭐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들어오려다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히고 정말 어렵게 해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그 하버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공부했던 것들을 추억하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버드 학생들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인데요. 이 학생들을 보니까 단순히 똑똑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강인하고 끈질긴 기질,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 해낼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까지 갖춰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의 어떤 말미에 결론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직무 스킬보다 시간 관리 능력의 차이가 그들의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이라고 해서 꼭 뭐 엄청나게 어려운 아주 심오한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요 시간 관리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경쟁력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 그렇게 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자기 관리 능력이 잘 갖춰져 있기에 그런 똑같은 아주 막대한 양의 학습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사교 모임에도 가고 각종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해내는 그런 자기 관리 능력이 확실히 갖춰져 있기에 그 능력을 인정해서 글로벌 기업에서 입도선매 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버드 학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시간 관리,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왜 시간 관리가 필요한가? 시간 관리가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좀 정리하면서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듯이 두 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마음의 질서가 생깁니다. 내적, 외적 질서가 생기고요. 그 결과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 자연스레 어떤 모종의 열매를 우리가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시간 관리 하자니까 진짜 1분 1초도 이렇게 쪼개서 각박하게 빡빡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작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 잘 해내자는 거죠. 자, 요거 해야만 하는 일을 잘 해내지 못하면 하고 싶은 일을 또 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것에만 매여서 허겁지겁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말 수가 있어요. 자,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꼭 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죠. 휴식, 여행,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일 수 있고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이고, 우리가 또 시간을 절약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또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늘 나오는 구조가 있어요. 이 동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신이에요.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동상인데요. 여기에 이런 시가 써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눈에 띄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요.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는 저울을 꺼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이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의 이름은 곧 기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동상 밑에 써 있는 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크로노스 개념과 이 카이로스 개념이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식기 잘 알고 있는 일시분초의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말하고요. 카이로스 개념은 기회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주관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라고 하면 이 크로노스의 개념을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화 할 것인가, 그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에 머물러서 별 소득이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하셨으면 하는 것은 이 시간을 카이로스화 하는 거죠. 내게 기회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주관적인 시간으로 만드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 관리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일상의 시간 속에서, 즉 크로노스의 개념에서 중요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내서 가치 있는 결과를 얻어내는 그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시간을 만들어 가시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편의상 시간 관리라고 얘기하지만 시간 자체는, 시계의 시간 자체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해야 될 할 일을 관리를 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 시간을 대하는 자세, 또 그 시간에는 해야 될 할 일들을 관리하는 방법, 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 관리라고 총칭해서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자, 이때 이 할 일 관리를 잘 할 때 필요한 게 이 기록이라는 기제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 관리, 할 일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은 마치 놀면서 하루를 보내는 고양이와 같다. 가진 아양을 떨며 달라붙어 있다가 우유 한 젖씩처럼 하루를 쓱 핥아 먹어버린다. 헨리 포드가 얘기한 말인데요. 시간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고양이가 우유 한 접시 쓱 핥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냥 아무 하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내고 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덧없이 그렇게 소모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탄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시간의 탄력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시간에 할 일을 경우에 따라서 집중해서 잘하면 1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경우에 따라서 또 1시간에 할 일을 느긋느긋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10시간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시간이 탄력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